드릴 말씀은 공평한 성장과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기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전기를 일종의 공유재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와 기업과 국민이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20세기 이후의 모든 것이 전기에 있고 전기의 가격 수준이 어떻게 생각하면 해당 국가의 삶의 수준 정도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의 가치가 어떻게 다시 생각해보면 국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팩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그냥 두 가지로 몇 가지 정리해서 우선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공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전기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많이 쓰는데요.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많이 쓰고요. 대개 2%의 기업 수요가 산업용과 상업용이죠. 기업 수요가가 우리나라 전기의 한 65.3% 정도를 쓰고 요금은 한 62% 내외를 부담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OECD의 절반 수준의 가격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조금 올라서 이 가격 차이는 줄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변화가 없고 대개 연간 28조 원 정도의 국가보조를 받는 혜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들으셨듯이 여러 가지 좋은 기술과 공정, 설비가 시장에서 거부당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의 전기 생산성이 OECD의 절반, 말하자면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OECD보다 2배의 전기를 써서 만드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98%에 이르는 국민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1인당 OECD의 절반밖에 전기를 쓰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라는 것이 공유재화라면 후대의 것을 남겨서 아껴 써야 될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현세의 요구에 의해서 헐값으로 이것을 소비하거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전기 생산성, 각 나라의 전기 생산성과 전기요금 수준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전기 생산성은 전기의 가격 수준에 비례해서 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기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올렸을 때 기업 부분에서 단기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한 5년에서 7, 8년이 지나면 전기 생산성이 그에 비례하는 만큼 좋아져서 기업 부분이 부담하게 될 총 전기요금은 그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전기요금을 올리는 정책은 스스로 일몰 작용을 가지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산업용과 상업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업용이라고 칭해서 기업 부분에서 쓰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하자. 사실 기업 부분에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하지만 그것이 국민에게 과연 나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으로서 우리 국민이 쓰는 여러 가지 물건과 상품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OECD 평균 수준에서 한 10%나 15% 수준의 할인 정책을 적용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것은 저의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분이 생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일정 부분 낮춰줘도 좋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OECD 수준에서 한 지금 할인이랑 50% 정도 할인해주고 있는데 한 10에서 15% 할인해 주더라도 향후 5, 6년간 60조 원 이상의 공공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여기서 발굴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연간 한 10% 내외로 누적해서 한 60% 정도 올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 2년간 한 20% 수준을 올렸었습니다. 조금씩 모르게. 그래도 기업 부분에서 어떠한 이렇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실현 가능한 상태가 아니냐 생각하고요. 여기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단전히 가져가는 매출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부분에서 세제라든지 혹은 전력기반기금의 형태로 공공 부분의 재정으로 흡수를 하고 이것을 가계 부분의 일자리와 복지를 펼치는데 혹은 기업들이 스스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동시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좀 개편하고 싶습니다. 현재 6단계의 누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전기를 쓰냐 안 쓰냐를 결정하는 거는 평균 요금이나 사용 요금이 아니라 그 구간에서 한계 요금, 즉 1kWh를 더 쓰는 에어컨을 틀었을 때 내가 전기를 얼마 추가로 내느냐라는 한계 비용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우리나라 전기 누진제의 한계 비용이 대체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단순하게 해서 2단계와 3단계가 이게 되게 도시 중산층이 4단계를 쓰고 그 다음에 농어촌 중산층이 2단계를 쓰는데 여기를 소득수준 중산층 계층이라고 보고 이 중산층의 한계 비용을 현재와 유사한 200원에서 300원 수준으로 제세분과금 포함하면 대략 한 13% 정도 인하하는 그런 정도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누진 1단계 국민의 한 15에서 16%가 쓰고 계신데 여기가 소득수준 최하위 계층으로 여기는 조금 복지 차원에서 요금을 받았다가 바우처 형태로 되돌려준다는 한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한계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주면 요것이 기본 공제가 돼서 2단계에 쓸 때 평균적으로는 한 100원에서 150원 사이로 쓰시게 되고요. 3단계도 3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는 한 200원 근처에서 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평균 한 13% 할인돼서 연간 1조 원 정도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2천만 가게에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연간 한 5만 원 정도씩 중산층 계층에 보조를 하는 것이 되니까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소득세 증세 방안에 대응하는 해서 조금 이렇게 가계 부분에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완화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연간 1조 원 정도 손실을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부분에서 더 거두드리는 재정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정부 부분에서는 재정의 수익을 훨씬 건전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것이 정책이 겨루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이제 재정 투입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특히 기업 부분에서 이제 그 설비 혁신을 하는 거죠. 가령 이 빌딩에서 연 단위로 한 15%씩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킨다면 이 빌딩에서 걷어들인 전기요금으로 이 빌딩의 그런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거죠. 한 5, 6년 되면 이 빌딩은 전기요율이 2배 향상이 돼서 내게 되는 전기요금의 총량은 원래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터이지만 그 사이에 설비가 교체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국가 경제에 있어서 내수 부분이 그만큼 성장하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전체적인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워낙에 우리나라 전기가 싸고 그 결과에서 기업 부분에서 전기를 오남용하는 문제가 생겼다. 거의 공유자원을 그냥 이렇게 오남용하는 수준 정도에 이르르는 전기요금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석유보다 싼 전기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낮은 전기 생산성을 보이는데 OECD나 일본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우리나라 기업 부분의 전기 생산성을 2배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기의 가격을 높이는 것이 지금까지는 항상 전문가들이 기업 부분의 부담을 늘리고 물가에 영향을 줘서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하시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고 기업 부분에도 새로운 매출의 기회를 줄 수 있고 가게 부분에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아까 설명을 앞에서 다 들으셨지만 고효율의 LED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빠르게 시장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령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1조 원 정도 내더라도 삼성물산의 그린빌딩 기술이라든지 삼성반도체 LED라든지 이런 매출들이 더 일어나서 삼성그룹 전체적으로는 한 5조나 10조 원 정도의 매출 향상이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교체되면서는 틀림없이 내수 부분에서 중소기업형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소비의 패턴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산업 및 상업 부분, 즉 기업 부분에서 쓰는 전기 소비의 비중이 워낙 커가지고요. 보통 OECD나 뭐 선진국 평균이 가계 부분에서 쓰는 게 한 30%에서 35%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주택 부분에서 15%밖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택 부분의 한계 비용은 200원에서 300원 수준이고 기업 부분의 한계 비용은 한 50원에서 70원, 80원 사이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시장에서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울러서 전기 소비는 사회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도시 농어촌 지방 중산층은 요 정도 쓰시고요. 누진 구간 2단계 구간을 쓰십니다. 도시 중산층은 누진 구간 4단계 씁니다. 이것을 확대 적용하면 기업 부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서 아까 보셨듯이 매출 상위 30대 기업이 나라 거의 전체의 전기를 과점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있는 재화 중에 유일하게 전기만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라는 재화를 수단으로 쓰면 소득 수준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레이어를 발라가면서 이렇게 올바른 혹은 공평성에 관련된 정책들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이 어떤 수단을 온전하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물이나 석유조차도 이런 기능이 없는데 전기만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죠.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나라 전체 64%를 1.2%가 쓰고 여기 한 16.5% 구간이 소위 산업용과 상업용, 일반용 전기 소비인데 한 80%를 씁니다. 15%. 그러니까 2대8의 전형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해서 기업 부분의 전기 소비가 방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특히 보시다시피 전기 소비가 최근에 급증한 섹터들을 보면 대개 일반용 고압, 이게 대규모 쇼핑몰이고요. 산업용 고압, 이것도 대규모 산업설비입니다. 그리고 교육용과 농사용 부분에서 이런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공유재와 오남용이라고 하는 경제학의 그 기본적인 문제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이제 정책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석유 대신 전기로 지금 쓰는 상황, 이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부분이 소비하는 전기가 나쁜 것은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긴 하더라도 오남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정책이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 부분의 전기 요금을 그동안 국가나 혹은 공공 부분에서 얼마나 할인해 줬는지를 조금 이번에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의 맨 윗선은 OECD 유럽 국가들, 우리하고 삶의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이 지난 15년간, 여기가 DJ 때고 노무현 정부 때, MB 정부 때입니다. 15년간 이렇게 유가에 연동해서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전기요금을 거의 올리질 않았습니다. 유가의 추세선과 맞춰서 유럽의 평균적인 전기요금을 인상시켰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을 OECD 유럽 국가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즉 1위라고 보고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을 냈을 때 IMF 직후에 한 25% 이상 30% 할인해준 건 당연합니다. 막 IMF를 벗어나서 어려움을 이렇게 겪기 시작한 기업들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들 기업이 살아나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로 보상을 했으니까 이것은 온당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도기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저는 MB정부 초년부터 한 60% 할인해 준 셈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을 약세로 전환시키면서 이런 차이가 더 벌어졌던 거고요. 지금 많이 올라와서 대체로 한 45%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 수준 정도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런 할인율을 대개 10에서 15% 사이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옳다. 왜냐하면 기업 부분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고 가계 부분과 공공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요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업 부분에 있는 자본을 가계 부분과 공공 부분으로 부드럽게 이전시키는 그런 정책을 디자인해 볼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양이 지난 5년간 그 원금 기준으로 대개 한 138조 원 정도에 이른다는 숫자라고 하면 대개 GDP 총 생산의 2%씩을 매년 기업 부분에 보조한 것이 있다. 이거 다 찾아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거의 일부를 향후 한 5년간 기업 부분을 설득을 해서 과거에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국민이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해라. 이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동기간에 국내 상장 기업의 현금 유보액이 한 800조 원을 넘어섰고 비상장 기업을 포함할 경우 1000조 원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동시대에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 보험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평균적으로 7.7센트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한계 비용은 그렇지 않고요. 한 200원에서 300원 수준인 것으로 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1인 국민들이 쓰는 산업용을 제외했을 때 1인당 전기 소비량이 보통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로서, 왜냐하면 OECD
평균 국민들이 내는 한 개 비용의 2배 수준이니까 전기를 절반만 쓰고 있는 거죠. 이거 정확히 경제학이 말하는 그 가격대 수의 이론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도시 중산층이 부담하는 한 개 비용은 요 누진 3, 4단계 사이에 있는 어느 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200원과 300원 수준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 부분에 대해서 주택 부분의 한 개 비용인 200원보다 한 20% 할인된 160원 정도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OECD 평균 대비해서 한 12에서 20% 사이를 깎아주는 점이고, 그것이 동일 열량을 내는 석유가 대비 온당한 가격 수준이 1.5배 수준이 되며 아까 말씀하셨던 S&P 가격이 지시하고 있는 시장 가격의 수준에 근접하니까 거시적으로 바라본 한 4가지 이상의 지표가 동일하게 160원에서 180원 사이에 기업용 한 개 비용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기업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에 이렇게 설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공기업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데요. 결국 나중에 버냉키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 부분과 공공 부분, 그다음 가계부채 부분의 취약성 때문에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총수요 공급이라는 타격이 갈 거고, 이를 다시 바꿔 말하면 가계 부분과 공공 부분의 건전성을 기업 부분이 도와서 유지시켜서 국가의 총수요를 유지시키는 게 기업 부분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호주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과 5년 전 빨간 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펼친 게 호주 각 나라의 전기요금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만큼 OECD 국가에서 저렴한 전기요금을 가진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전기요금이 낮은 건 당연합니다. 석탄이 워낙 풍부한 나라니까. 근데 이 나라가 5년 전부터 전기요금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송배전망 건설 비용이 증가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5년간 50에서 70% 사이 올렸습니다. 환경세를 도입해서 향후 30% 정도 추가 인상할 로드맵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라의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융통전력, 송배전망을 통한 전력 거래량 자체가 한 20-30% 감소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제는 기업이나 소비자 스스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디맨드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나서 송배전망의 융통전력이 줄어든 거죠. 동시기에 지금 2007년도에 나라에 2만 대밖에 없던 태양광 발전 설비가 2012년도에 10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났고, 그 시기에 2.3기가와트 대략 5조 원 정도의 신시장을 창출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올리는 인상정책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에비던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정책을 기업 부분에 대해서 2% 부분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올리고 주택용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펼치자. 그것으로 해서 시장 수요를 창출하자. 이렇게 되면 기업 부분도 비용보다는 이익이 크다고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과 내수기업 부분의 성장의 동력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 부분에서 인상을 해서 기업 부분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걸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비용과 혜택이 기업 부분으로 도로 환원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도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OECD 대비해서 10% 낮은 수준 정도로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것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대체로 가계 부분은 한 개 비용 200-300원 수준에서 1조 원 감소하지만 기업 부분에서 많이 걷어들여서 대체로 향후 5-6년간 총 60에서 80조 원 정도의 재정이 확보가 됩니다. 1차년도에는 한 3.5조 원이지만 5차년도에 27조 원. 이게 한 차년도 더 연장될 때마다 한 27조 원씩 더 생기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기업 부분에서 효율 향상에서 전기요금 매출이 줄어드는 것과 상쇄돼서 총 한 10년 주기로 봤을 때는 원래대로 환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가지고 산업 부분에 어떤 연관 효과가 나는지를 작년 11월, 12월 사이 현대경제연구원하고 저희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산업연관 분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엔 제가 보다 과격한 안을 가지고 전기요금 기업 부분에 대해서 100% 가까이 올려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한 90조 원 정도의 정책 재원을 마련하는 걸 전제로 이제 산업연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내 부분의 내수 유발이 한 176조 원 정도, 기업 부분에 그래서 부가가치가 한 5년간, 이게 다 5년어치입니다. 52조 원. 그럼 연 단위로 한 1% 정도의
성장을 견인하는 그 결과를 보였고요. 동시에 일자리가 한 76만 개 정도 만들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자료는 제가 한국전력공사에 이렇게 리포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각 부문별로 연차별로 숫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결국은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것을 전력 부분의 문제로 다루지 말고 거시경제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기를 정상 가격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혁신 기술의 수익 원천을 제공해서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길일 것이다. 그럴 때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장을 놀래켜 해야 됩니다. 과격하고 과감하게. 그래서 시장에게 확실한 신호를 줘야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이 기획을 하는 팀장이나 이사를 불러서 전기 설비를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계획을 짜와, 이렇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부분에 있는 현금성 자본이, 즉 금융자본이 산업설비 투자 쪽으로, 투자 재원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1년에 이렇게 한 3번이나 4번으로 나눠서 3%, 5%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거는 개구리를 천천히 물 온도를 높이는 것 같이 경제를 고사시키는 거. 그러니까 거시경제 정책은 시장에 확실하게 정부가 로드맵을 실행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놀래키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정책은 분명하게도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력 부분의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미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정책은 이렇게 새 가슴 놀라서 푸석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자의 심장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 그런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펼치면 정책의 블랙홀처럼 새로운 세상을 여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